안녕하십니까. 세종고 여러분, 온라인 클래스 이제 마지막 시간이 될 것 같은데요. 앞으로 온라인 클래스는 4개의 지문을 하게 될 거고요. 우리 수능 날 여러분 선배들을 위해서 지금 온라인 클래스가 열리게 되니까 되게 집중해서 또 기말고사 시험 폼에 다 들어가는 지문들이기 때문에 천천히 선생님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지금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는 거는 스트래티직 리딩, 즉 어떤 전략적 읽기를 하고 있고요. 전략적 읽기란 어떤 목적이 있는 리딩을 얘기를 하고요. 우리가 현재 목적으로 잡고 있는 거는 어떤 리딩 문제를 풀기, 문제를 빠르고 정확하게 푸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 어떤 목적이 있는 리딩이겠습니다. 이 목적에 맞는 리딩을 하고 있으면 쌤이 우리가 제일 이번 학기 통틀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것들은 어떤 우리가 읽고 있는 이 글의 구조가 있다는 거죠. 이 글의 구조는 현재 필 스트럭처라고 요약이 될 수 있습니다. 필이라고 하는 것은 앞 글자 어떤 패러그래프가 지금 가지고 있어야 할 어떤 요소들, 이런 요소들을 갖고 있는 패러그래프는 논리성을 띠게 되고 일관성과 논리성, 어떤 통일성을 띠므로써 자기가 글쓴이가 의도하고자 하는 바를 정확하게 독자들에게 전달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그런 구조를 얘기를 합니다. 첫 번째 필에서 첫 번째는 우리가 모두 알고 있듯이 포인트, 우리가 글쓴이의 주장을 얘기를 하는 어떤 센텐스를 배치를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 포인트에 맞는 에비던스, 첫 번째 증거를 들어주고요. 두 번째 그 증거를 독자들은 지은이가 전해주고자 하는 어떤 아이디어에 대해서 배경 지식이 없으므로 이 증거에 따른 설명을 해주게 됩니다. 설명을 해주고 난 다음에 이제 에비던스와 익스플레네이션 부분은 서포팅 디테일에 들어가겠죠. 중심 문장이 아니라 이제 이거는 뒷받침 문장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될 것은 에비던스 같은 경우는 팩트에 속하는 요소이기 때문에 이 팩트에 대한 이야기는 우리가 읽고 있는 그 글에서 어떤 한 부분, 자그마한 부분을 차지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설명 부분에서 많은 양을 차지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독자들의 배경 지식이 떨어지기 때문이죠. 그다음 마지막 부분을 링크라고 해가지고 다른 패러그래프하고 연결을 해주거나 또는 앞에 있는 토픽 센텐스와 연결을 하여 글쓴이의 어떤 전달하고자 하는 아이디어를 한 번 더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구조를 가진 글들이 앞으로 우리가 읽게 될 글들은 논리성을 갖고 있고, 그 다음에 글쓴이의 의도를 독자가 반드시 알아야 되는 어떤 전달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으므로 이 필 스트럭처를 반드시 갖고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를 생각을 해두고 우리가 목적에 맞춰서 우리의 목적은 문제를 푸는 것, 이 문제는 반드시 글쓴이의 의도를 파악하는 것, 이거를 파악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구조를 갖고 있다는 걸 알게 되면은 포인트를 안다던가 또는 에비던스와 익스플레네이션을 통해서 글쓴이 의도를 알게 되어서 그 의도를 통하여 의도를 기반으로 어떤 시험 문제를 풀게 된다는 것입니다. 꼭 기억해두도록 합시다. 자, 첫 번째 지문은 이제 요약 문제였고요. 이 요약 문제에서 글의 내용은 그렇게 어렵지 않았습니다만 어떤 시험 문제를 글을 요약하는 데 있어서 헷갈리는 요소 때문에 정답률이 되게 낮았던 그런 지문이에요. 그래서 이 지문을 선택을 해봤습니다. 이 지문의 첫 번째 내용은 우리 몸속에 자리 잡고 있는 인터널 클럭에 대한 내용이었어요. 인터널 클럭이라고 하면 생체시계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우리 친구들이 이제 중국집에 갔어요. 이 중국집에 가가지고 되게 배가 고픈 상황입니다. 배가 고픈 상황에서 짜장면을 오더를 했습니다. 짜장면을 곱빼기를 오더를 했어요. 배가 고프니까.
나오는데 되게 이 짜장면 곱빼기가 나오는 시간까지 길게 느껴집니다. 느껴. 실제 상황에서 실제 시간이 흐른 거하고 상관없이 우리가 느껴지는 시간이 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실제 시간은 1분이 흐르고 있는데 우리가 느끼는 시간은 2분이 되었다 라고 생각을 한다면 우리 몸속에 자리 잡고 있는 우리 몸속의 시계가 어떻게 됐느냐, 실제보다 더 빨리 갔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이게 포인트가 되었던 지문입니다. 자, 실제 우리가 길게 느껴지는 것은 우리가 느끼는 시간이 2분이었다. 하지만 실제 시간은 1분이 흘렀다. 그렇다면 우리는 더 길게 느껴지는 거죠. 시간이 한참 흐른 것 같은데 우리가 하기 싫은 공부를 하다가 보면 시간이 한참 흐른 것 같은데 알고 보면 별로 10분밖에 안 흘렀다. 이런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뇌 속의 시계가 엄청 빨리 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2분만큼 빨리 갔는데 실제 걸린 시간은 1분이었다. 그러므로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네요. 우리 몸속에 있는 인터널 클럭, 즉 생체 시계는 어떤 스트레스 상황이 된다면 스트레스 상황 하에서는 시간이 더 빨리 간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이러한 내용의 글들을 우리가 한번 보게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장. The wife of American physiologist Hudson Hogland became sick with severe flu. 누구냐면 와이프입니다. 누구의 와이프냐면 미국 생리학자 허드슨 허글랜드의 생리학자의 와이프가 became sick, 아프게 되었다. 어떤 걸로 인해서 아프게 되었냐면 severe flu, 심각한 독감이라는 거죠. 여기서는 두 개를 좀 알아볼 수가 있겠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제 의사의 종류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의사의 종류는 주로 이제 내과 의사와 외과 의사로 나뉘는데요. 내과는 우리 몸 안에 있는 장기들을 치료해주는 의사가 되겠고요. 그 의사들은 피지션이라고 불립니다. 또한 이 외과 의사는 외상적인 부분, 살갗이 찢어졌거나 뼈가 골절됐거나 이런 것들, 어떤 수술을 담당하는 의사고, 수술에서 나온 서저리에서 나온 서전이라고 불리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피지올로지스트는 이 내과에서 나온 말로서 생리학자란 말을 하고 있고요. 이 생리학자는 우리 몸의 생리에 관해서, 예를 들어서 열이 나면 땀이 난다. 그리고 뭐가 열이 나게 하는지, 이런 몸의 생리 호르몬, 그리고 내분비계, 어떤 몸의 반응, 스트레스에 대한 몸의 반응, 이런 것들을 연구하는 의사이자 과학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과학자의 와이프가 시비어 플루를 가지고 있다. 이 플루라고 하는 것은 독감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 독감은 감기하고는 비교가 되겠죠. 이 독감은 바이러스를 통한 어떤 질병을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 감기라고 하는 것은 증상입니다. 현재 선생님이 좀 감기에 걸린 것 같아요. 감기에 대한 증상이기 때문에 이 증상은 열이나 오한, 구토, 몸살 이런 증상을 얘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얘는 증상이기에 원인이 아니에요. 그래서 어떤 증상 완화를 위한 치료가 있을 수 있죠. 그래서 이제 백신이나 이런 게 없습니다. 하지만 이 플루는 바이러스를 통한 질병이기 때문에 백신이나 터미플루 같은 치료제가 존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독감 개념을 좀 잡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장은 와이프가 뭐에 걸렸다? 독감에 걸렸다 라고 판단을 하고 다음 문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닥터 하글랜드는 was curious enough to notice that 충분히 뭐 할 정도로 뭐 했다. enough to는 충분히, to 이해할 정도로, 앞에 반드시 형용사가 나오니까 형용사 했다라고 해석할 수 있고요. 그렇다면 여기는
이 닥터는 충분히 알아차릴 정도로 흥미로움을 느꼈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뭘 알아차렸냐? Whenever he left his wife's room for a short while. 짧은 시간 동안 그의 와이프의 방을 나갔을 때 그녀는 she complained, 불평했다. 뭘 불평했냐면 he had gone for a long time. 그가 오랫동안 나가 있었다고. 자, 여기 문장에서 대비되는 어구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for a short while, 짧은 순간, for a long time, 오랜 시간. 이렇게 두 가지가 대비를 함으로써 어떤 글의 핵심적인 아이디어를 지금 천천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문법적인 요소로서 complained라고 하는 것은 불평 ed 이렇게 썼으니까 이건 단순 과거를 얘기를 하겠죠. had been gone 했으니까 여기는 had 플러스 pp 형태로 쓰였는데 이런 것들을 바로 대과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잠시 과거와 대과거를 얘기를 하자면 그리고 과거 완료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과거의 형태는 ed로 표현이 되고 과거의 일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과거 완료는 had 플러스 pp고 형태는 어떤 과거 어떤 시점부터 해당하는 과거까지의 완료, 계속, 경험, 결과 이러한 내용들을 표현해 주기 위해서 만든 내용이고요. 이 대과거가 좀 특징적인데 대과거도 had 플러스 pp를 쓰는데 이 과거 완료와 대과거는 차이점을 보입니다. 대과거 같은 경우는 어떤 특정한 뜻이 아니라 그러니까 해석을 뭐뭐 했다라는 과거하고 똑같이 해석을 하지만 과거하고 차이점을 보이는 것은 여기서 말하는 대과거의 대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comparative라고 할 수 있습니다. comparative라고 하는 것은 비교하다 또는 대조하다의 의미를 갖고 있고요. 뭐하고 비교를 하느냐? 현재 그 문장상의 과거를 하고 비교를 해서 그 문장의 과거보다 더 과거 시점을 얘기를 하고 있다를 단순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거 완료와 대과거는 형태는 had 플러스 pp로 똑같이 쓰지만 이 대과거는 반드시 어떤 센텐스 안에 문장이 두 개의 문장이 있고 두 개의 동사가 있고 이 한 동사가 과거일 때 이 과거보다 논리적으로 더 과거를 얘기를 할 때 쓴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살펴보면 그녀가 불평불만을 한 게 있고 그가 나갔던 것이 있는데 그가 나갔던 것이 나갔던 것이 때문에 불평을 한 것이므로 had been gone이 먼저 일어난 사건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 먼저 had been gone 그가 먼저 나갔던 것을 어떤 형태로 had pp 형태로 대과거의 형태로 표현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대과거라고 하는 것은 big이나 large의 의미가 아닌 논리적으로 더 과거, 비교해서 더 과거를 얘기를 한다는 것. 꼭 동사가 두 개가 존재할 때 대과거가 나타나게 된다는 것을 기억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장은 흥미를 느꼈습니다. 충분히 흥미를 느꼈습니다. 뭐에 흥미를 느꼈냐면 그의 와이프가 오랫동안 그냥 짧게 나갔다 왔는데 오랫동안 나갔다 왔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충분히 지금 흥미를 느끼고 있었다라는 말이죠. 자, 다음 문장에서 in the interest of scientific investigation. 자, 과학적인 어떤 연구의 흥미 안에서 그는 asked, 이건 요구했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겠네요. his wife, 그녀의 와이프가 세라고 세다. 카운트를 60까지 세라고 요구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ask는 두 가지 뜻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묻다라는 뜻이 있고요. 이 묻다는 뒤에 어떤 묻는 대상이 나오는 목적어가 나오고 삼형식 동사로 쓰입니다. 하지만 요구하다라는 동사로 쓰일 때는 목적어 다음에 반드시 이 목적어가 이 v 뒤에 투부정사의 형태로 이 v하게 요구하다라는 말이 됩니다. 그러므로 그는 요구했습니다. 그의 와이프가 세라고 60까지 세라고
이렇게 나오게 됐고요. With each count corresponding. 여기서 count는 명사로 세는 것이 되겠죠. count 하는 것은 corresponding to 뭐뭐에 상응하다 또는 대응하는 상응하는 대응하는 그녀가 느끼기에 1초라고 느끼는 것에 상응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그녀가 하나 둘 셋 하고 세는데 그녀가 생각할 때 하나 이게 1초에 해당하게 이렇게 세게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60을 세게 되면 그녀가 1분을 헤아리게 되는 겁니다. 언제 그렇게 요구를 했냐면 he kept record of her temperature. 그녀의 온도를 계속해서 재가는 도중에 이런 실험을 하게 됐다는 겁니다. 와이프가 지금 시비어한 플루에 걸려 있는데 이 사람은 익스페리먼트 실험을 하고 있죠. 정신적으로 조금 좋은 사람입니다. 자, his wife reluctantly accepted, and he quickly noticed that the hotter she was, the faster she counted. 자, 이 문장에서 reluctantly 하면은 마지못해서라고 해석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마지못해서 어떤 60까지 세는 것을 받아들였고 그녀는 재빠르게 알아챌 수 있었다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핵심 문장이 나옵니다. The hotter she was, the faster she counted. 자, 우리가 더 비교급을 얘기를 하게 되면 뭐뭐 하면 할수록 뭐뭐 하다라고 하는데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것은 강조를 위한 표현 방법이고 이 표현 방법도 강조를 위한 거기 때문에 그 원어민 어떤 글쓴이들이 쓸 때 쉽게 쓰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나오는 모든 본문들은 책에서 가져온 거고 이 책은 상대적으로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지문은 상대적으로 길이가 짧다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강조하는 표현이 나온다면 이 강조 표현은 반드시 뭐하고 직결이 된다? 이 글쓴이가 이 패러그래프 우리가 읽고 있는 지문에서 강조하고자 하는 이런 아이디어와 연결이 돼 있어요. 그러므로 이런 수거를 외우는 것도 당연히 중요하지만 이 수거가 나왔을 때 어떤 부분에서 이런 수거가 나왔을 때 예를 들어서 not only A but also B라던가 not A but B라던가 우리 많이 본 것들이죠. 일단 뭐 not until A, B라던가 이런 것들 수거를 막 외우라고 선생님들이 얘기를 하죠. 그 이유가 뭐냐? 강조하기 위한 거고 이 강조는 뭘 강조한다? 글쓴이의 아이디어. 이 글쓴이의 아이디어는 우리가 읽고 있을 지문에서 길이상으로는 한 개밖에 있을 수가 없고 이 한 개가 뭘로 연결이 된다? 문제로 연결이 되기 때문에 반드시 선생님들이 중요하다고 외우라고 하는 수거는 외워야 된다는 게 저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the hotter she was 그녀가 온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the faster she counted 뭘 했느냐 더 빨리 세게 됐다. 그러면 무슨 말이냐 온도가 높으면 그녀 안에 있는 인터널 클럭은 더 빨리 돌아가게 된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겠죠. 자, 그 뒤로는 이 강조점이 나온 다음에는 이제 이것이 예를 들어서 어떤 에비던스라고 하면 explanation과 evidence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나오게 됩니다. 자, when her temperature was 38 degrees Celsius 이거는 도를 얘기를 하고 이건 섭씨를 얘기를 하죠. 섭씨 38도가 됐을 때 예를 들어서 그녀는 counted to 60 in 45 seconds 60초를 38도였을 때는 45초 만에 1분을 세웠다는 겁니다. 두 번째, he repeated the experiment a few more times. 실험을 어떻게 했습니까? 반복을 했죠. 이거는 예전에 우리가 배웠던 뭐에 관련된 겁니까? 실험을 반복해서 똑같은 값을 reliability 똑같은 값을 찾는 것 이거를 뭐에 관련돼 있다? 과학을 하는 사람은 이런 어떤 실험이 신뢰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반드시 입증을 해야 되죠. 그래야 이제 그 실험 결과를 믿고 그 실험 결과를 통해서 나오는 결론을 믿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픈 와중에 계속 이 실험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and found that when her temperature reached 39.5 degrees Celsius 39.5도였을 때 she counted 1 minute in just 37 seconds. 아까 38도였을 때는 45초 만에 1분을 세웠고 39.5도였을 때는 37초 만에 1분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37초 만에 세워버렸다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가면 갈수록 뭡니까? 시계가 더 빠르게 돌고 있다. 어디 시계가? 인터널 클럭을 얘기를 하겠죠. 생체 시계가.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앞에 지금 the harder she was, the faster she counted의 두 가지의 예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 문장 가겠습니다. The doctor thought that his wife must have 가지고 있음에 틀림없다고 생각한 거죠. Some kind of internal clock inside her brain. 그런데 이제 that 관계대명사로서 이 her brain을 꾸며주고 있는데 that went faster as fever went up. 열이 치솟을 때마다 run faster 빠르게 달리는 빠르게 움직이는 인터널 클럭을 가지고 있다라고 결론을 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문의 내용은 포인트는 이거였죠. The hotter she was, the faster she counted. 더 온도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그녀의 두뇌 속에 있는 인터널 클럭은 빠르게 돌게 되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짧은 시간을 길게 느낀다. 이러한 주된 내용이 있었던 지문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지문은 어떤 생체 시계가 어떻게 작동하는가 그리고 생체 시계 때문에 우리가 왜 어떤 짧은 시간을 남들보다 길게 느끼는가에 대한 답이 될 수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